청나라 세조 순치제 이야기. 영웅들 속에 낀 감성적인 황제 순치제 이야기 1편. 할아버지 누르하치, 아버지 홍타이지, 숙부 도르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강희제까지 범상치 않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들 틈에 낀 순치제는 원래 이름이 푸린으로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다. 푸린이 5살 되던 해인 1643년 아버지 홍타이지가 52세의 나이로 급사한다. 평소 강건하던 홍타이지가 생전에 어떠한 유조도 남기지 않은 채 붕어함에 따라 조정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친왕들의 의정회의에서 홍타이지의 동생 도르곤과 홍타이지의 장남인 호우거 중 누가 황제가 되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도르곤 측 사람들은 만주족의 전통적인 승계 방식인 형제 승계를 따라 도르곤이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호우거는 홍타이지가 황제가 된 예에 따라 부자 승계로 황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르곤은 부자 승계에 동의하는 대신 홍타이지의 정식 후비인 효장태후 소생의 장남 푸린이 황위에 오르고 자신과 호우거를 지지하는 정친왕 지르하란을 각각 좌우 섭정왕으로 삼아서 정무를 보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호우거와 황실의 가장 큰 어른인 예친왕 다이샨이 도르곤의 절충안에 동의함으로써 1643년 푸린은 성경 고궁 대정전에서 겨우 6세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청나라 제3대 황제 순치제다. 숙부 도르곤 때문에 괴로움받는 순치제 이야기 2편. 푸린의 황위 등극은 행운이었지만 실권을 가진 숙부의 존재는 그를 유명무실한 꼭두각시 황제로 만들었다. 순치제에게는 정왕기, 양왕기 대신들의 충성과 이복형 호우거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지만 도르곤은 이 보호막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도르곤은 8기 버일러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두 섭정이 결정하는 체제를 출범시킨 후 곧 이어서 정친왕 지르하란의 권한까지 빼앗아 수석섭 정왕이 되더니 경쟁자였던 호우거마저 제거한다. 결국 도르곤은 대권을 독식했고 어린 순치제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실상의 황제인 숙부 도르곤의 존재는 어린 순치제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에 더하여 그를 더욱 괴롭힌 것은 모후인 효장태후와 도르곤의 연문설이었다. 도르곤이 39살에 급사한 후 친정체제에 들어간 13세의 순치제는 도르곤의 10대 죄상을 공포하고 그 수족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심지어 죽은 도르곤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어 몽둥이질을 하고 수급까지 베어서 조리 돌림을 한다. 도르곤에 대한 순치제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다. 도르곤 덕택의 청나라 황제가 되고 중원의 천자가 된 그가 죽은 숙부를 이토록 미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13살이면 친정하기엔 아직도 이른 나이가 아닌가. 모후와 도르곤의 내연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주병과 불화하는 순치제 이야기 3편. 도르곤이 섭정하던 당시 제대로 제왕학과 정무를 배우지 못한 순치제는 도르곤이 죽은 후에도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고 이 때문에 격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자주 보였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순치제는 남명의 영명왕을 윈난으로부터 미얀마로 내몰아 명나라의 잔존 세력을 대부분 평정하여 청제국의 초석을 다지지만 모후와 대신들과 많은 충돌을 한다. 첫째, 순치제는 뒤늦게 학업을 시작하면서 한시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만주 원로 대신들은 어린 황제가 한족 문화에 빠져드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다. 둘째, 순치제는 황궁 안에 자신의 측근을 만들기 위해 황제 직속 기구를 만들고 황관을 등용한다. 명나라가 황관 정치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알고 있는 만주 대신들과 효장태후는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순치제는 관습에 따라 몽골 출신의 황후를 맞이했는데 그는 몽골 출신의 황후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신 순치제는 동학비라는 후궁을 매우 깊게 사랑한다. 둘의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대신들과 효장태후는 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효장태후는 그녀가 몽골 출신이 아니어서 싫었고 대신들은 그녀가 도르곤을 따르던 정백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싫어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순치제는 주병과 불화하고 동학비에 집착한다. 아담샬을 좋아한 불심천자 순치제 이야기 4편 끝.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이 효장태후의 병을 고쳐준 걸 계기로 효장태후가 아담샬을 위부로 부르자 순치제도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순치제가 위독해져 후계자 논의가 있었을 때도 순치제와 효장태후는 아담샬의 의견을 물어 순치제의 셋째 아들 현엽을 황태자로 삼는다. 아담샬이 현엽을 청구한 것은 현엽이 이미 천연두를 알았기 때문에 면역이 생겼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현엽이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불리는 강희제다. 순치제 모자는 아담샬을 매우 좋아했고 아담샬도 황제와 황태후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고 수많은 장계를 올려 충심으로 간언할 정도로 밀접했지만 순치제는 내관들의 종용에 따라 점차 불교에 심취했다. 황제로서 많은 번뇌를 느꼈던 순치제는 제위 14년부터 궁에 승려를 자주 부르고는 했다. 행치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불심천자로 불리기도 했다. 끔찍히 사랑하던 동학비가 22세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하자 순치제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다. 이후 만사가 귀찮았던 그는 삭발식을 거행하고 황제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려 하였으나 어머니 효장태후의 만류로 실패한다. 방황하던 그는 사랑하는 여인 동학비가 죽은 지 100여일 뒤 천연두에 걸려 사망한다. 23세의 젊은 나이였다.